여기는 독일에서 가장 일반적인 베이커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치즈빵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 한국에서는 치즈빵이라면 치즈가 쭉 늘어나야 맛있지만 독일에서의 치즈빵은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독일의 치즈빵.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고문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빵 굽기 전날 밤에 미리 초벌 반죽을 준비해 주는데요. 그 준비 과정이 정말 간단한 것에 비해서 그 역할은 진짜 대단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역할에 대해선 나중에 빵 굽고 나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해요. 물은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요. 조금 남겨뒀다가 특히나 처음 시도하는 레시피일 때는 이렇게 수분의 양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반죽의 상태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는 게 현명하죠. 이스트는 생이스트는 10g. 치즈브레드를 구울 때는 여러 밀가루 종류의 통밀 상태를 사용하기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 형성이 쉬운 우리밀의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반죽에 광택과 탄력이 생기도록 강하게 치대기를 해주는데, 아까 남겨놓았던 물, 반죽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같이 넣어 치대기를 마무리해주기로 해요. 매끄럽게 치대기가 완성이 됐으면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두어서 1차 발효를 시켜주는데 그 사이에 오늘의 주인공인 치즈 준비해 줄게요. 이때 치즈의 종류는 그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거. 저는 가우더 사용해 줬어요. 오, 예쁘게 2배 이상 잘 부풀었죠? 자, 이제 소분해 주기로 해요. 일반적인 프로틴의 중량은 80g에서 100g 정도 사이거든요. 저는 개당 83g 정도로 나눠줬더니 10개 나왔어요. 수분율이 70%인 반죽은 성형할 때 살짝 달라붙거든요, 손에. 이럴 때는 밀가루를 보시는 것처럼 묻힌 듯 안 묻힌 듯 아주 소량만. 소분된 반죽을 성형할 때는 이렇게 일단은 대충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미 소개해드렸었는데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성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를 잘 봐주세요. 얘는 여기를 이렇게 받쳐서 바닥 표면에 반듯하게 그냥 미끄러 온다는 생각만 하시고요. 여기를 잠깐 봐주세요. 여기 그러면 얘네가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팽팽해지는 게 보이시죠? 매끈하게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그냥 대충만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대충만 뒤집어서 바닥에 밀가루가 없이 그런 다음에 몇 번만 반복해 주시면 보세요.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매끈해지는 거 볼 때 약간 쾌감이 있어요. 자, 끝.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이제부터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발효 시켜줄게요. 이렇게 오동통 2차 발효를 잘 마친 후에는요, 분무기를 사용해서 수분을 조금 뿌려준 다음에 그 위에 치즈를 소복하게 얹어주기로 해요. 자, 이 부분에서 개당 치즈의 분량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개당 20-30g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사람 마음. 저는요, 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당.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을 오븐 섭씨 200도에서요.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치즈가 있으니까 색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주세요. 자, 이 독일의 치즈 브레드는요, 굽고 나서 한 김 씻고 나면 살짝 단단해지거든요. 이걸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잘라서 버터를 발라 다른 햄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짭조름한 치즈하게 늘어나는 치즈의 맛이 아니라 짭조름한 치즈 고유의 맛을 즐기는 그런 빵이에요. 아, 참, 그리고 오늘 반죽은 이스트를 사용한 반죽인데 천연 발효종을 사용했을 때와 같이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초벌 반죽, 폴리시 반죽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얻으실지 궁금해요. 남은 일요일도 즐거운 하루 만드시기를요. 안녕.